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여쭤봐 주신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78,800원, 그리고 비중은 20%인데요. 오늘 종가가 96,600원,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수익 보고 계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아마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을까,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최근에 비만 치료제나 항암제처럼 이 파이프라인 다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 비만 치료제와 항암제 정말 핫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들거든요. 이미 수익 보고 계시지만 더 큰 수익 챙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매수가가 그때 한 8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분에서 제가 다시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값이 되게 중요하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익절하는 포인트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간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8월 달에 레나자가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항암제 가운데 이게 미국 땅에서 기술을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유한양행이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에요. 안센에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같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안센이 어떤 기업이냐?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 최대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자회사랑 같이 했던 부분, 그리고 안센에서 FDA 승인을 요청을 했던 부분, 그게 8월 달에 결판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유한양행한테 로열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나자 끝나고 나서 또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파이프라인도 40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임상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한 신약이나 이런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알레르기 치료제도 있고 항암 치료제도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서 기술 이전을 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다시 또 기술 이전까지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유한양행은 지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코스피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1차적으로는 저는 10만 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고점에 팔아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고점에 팔기도 진짜 솔직히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꺾이거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꺾여봤자 저는 9만 원짜리는 지지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과 9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10만 원을 안착하고 8월 달에 FDA 승인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진짜 어마어마무시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제 FDA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가격적이 금액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내 제약사로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로 갈 수 있는 한 단계 발돋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FDA 승인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러니까 10만 원 부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지금 20% 정도니까 5%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8월 달 있을 FDA 승인 그때까지 다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허가가 안 된다 라고 보면 그때는 진짜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HLB도 어떻게 보면 거의 충격적으로 2연하까지 가는 부분세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수익 줄 때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으로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유한양행 코스피 제약사 중에서는 정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만 원 부근에서 일단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 정리하시고요. 8월에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 승인까지 남은 물량 가지고 함께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고요. 오늘 또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네고캔바이오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리가캔바이오 궁금하시고요.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비중은 70%고요. 네, 비중. 매수가는 저기 79,000원 조금 넘어요. 네, 매수가는 79,000원 부근, 그리고 비중은 70% 정도 맞으실까요? 네네. 네, 리가캔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걸까요, 시청자님? 비중이 무려 70%세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네, 이제 오늘장 그냥 앞으로는 막판에 괜찮을 것 같아갖고 샀어요. 네, 오늘장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종가가 네. 정확히 시청자님 매수가와 같아졌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수익권이셨거든요. 이 네네네네. 상황이 조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전문가님께 어떻게 하면 또 리가캔바이오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전략 바로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리가캔바이오 저는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좋은 회사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실탄도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금 유치나 투자나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는 7천억에 어느 정도 현금 유치를 했던 부분이 있다. 지난해 말 안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 그리고 올해 초에 오리온에 인수하면서 7천억의 현금을 확보했던 부분, 이걸로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ADC,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단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새로운 항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17개를 갖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이 얼마만큼 갖고 있냐인데, 그 부분을 17개 갖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후보 물질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가권에서 비중을 한 20% 담궜다가 고점 부분에서 한 8만 원 이상부터 비중을 좀 많이 달면서 평단이 높아진 걸로 저는 약간 보이는데 맞나요? 약간 예, 처음에 맞죠? 좀 더 추가로 사서 평단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으로만 봤을 때는 나쁜 투자다라고는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투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비중 70%면 좀 많기는 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제약바이오 말고는 갈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리가캔바이오 여기서 못 가냐?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비만약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항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랠리가 나오면 리가캔바이오가 가장 눈에 띄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DC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 이제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 상승세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수익을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87,000원 때도 네. 70%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87,000원대 안 팔았어. 맞죠? 안 팔았죠. 딱 그래요. 왜냐면 근데 이제는 딱 전화하신 이유도 진입가까지 떨어지니까 좀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 조금 신경 쓰여서. 기전에는 비중이 많았을 때 수익이 올라갈 때는 계좌 수익률이 팍팍 찍히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는 막 2%만 떨어져도 이제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내가 팔고 항상 올라간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팔면 항상 올라가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나서 약간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85,000원짜리를 올라가 준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딱
비중 5%씩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네, 비중을 맞습니다. 줄여다. 분할 매도를 이제 하는 거죠. 85,000원부터 이제 85,000원부터요? 네, 85,000원부터 이제 5,000원 단위로 85,000원, 9만 원, 95,000원 이렇게 5% 단위로 나는 하시면. 이제 내 혼자 생각에 네, 이제 지금 아직 이것저것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자료가 특별히. 네 그래서 맞아요. 올해 10만 원은 갈라나 싶어서 87,000원대 안 팔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신고가를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82,000원 넘었으니까 요거 10만 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뭐 이것저것 나온 게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만 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그 길이 약간은 험난합니다. 근데 10만 원을 돌파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탄력받아서 쭉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차트를 보면은 직전에 딱 안 보셔도 알 텐데 직전에 3월달 이때 부분에서 갑자기 급하게 오르면서 딱 신고가를 찍어줬던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세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어느 정도 조정도 거쳐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10만 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눈들은 다들 제약 바이오만 바라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약이 약간 주춤할 때 그 수급들이 다시 항암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리가켄바이오, ADC 대장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만 원까지 간다. 하지만 85,000원부터 비중을 조금 덜어내자. 그리고 나서 좀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확 떨어진다. 그때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봤던 부분으로 다시 또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를 더 낮추는 전략. 솔직히 말해서 79,000원은 되게 높아요. 솔직히 6만 원대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7만 원 초반대가 안전하지 약간 8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10만 원 가도 20%밖에 수익 안 나나? 약간 이런 부분도 되게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10만 원 찍고 조정 한 번 주면은 뭐 9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있으니까 지금 85,000원부터 비중 5%씩 계속적으로 팔고 나머지 물량 비중 30%는 들고 가보자. 한번 ADC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만큼 이 종목 하나 정도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수익을 챙겨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신 것 같습니다. 85,000원짜리부터요. 5,000원 단위로 5%씩 분할 매도하실게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저요? 저 선물 주시려고요? 네네. 홍삼 주세요. 네, 그럼 홍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홍삼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여전히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으로 또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는 53,000원, 비중은 25%입니다. 오늘 2%대 상승 보여줬고요. 시청자님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익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오르면서 마감했거든요. 비중 25%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지금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수익이 날 때 더 어떻게 보면 더 차갑게 머리는 더 차갑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53,000원이면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는데 75,000원에도 안 팔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는 6만 원대다. 저 때가 6월 중순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 K뷰티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점 부분에서 약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들어왔다. 오른 거에 비해서 조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도 한국콜마보다 약간 덜 들어왔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냐 한국콜마냐 항상 그 화장품 관련주 중에 라이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 OEM, ODM
기업 1, 2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콜마가 생각보다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가 되게 높습니다. 거의 코스맥스랑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맥스 주가는 더 한 단계 높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 차이 때문에 코스맥스 주가가 탄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에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그 대신 안정성을 좀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 조정장에서 좀 많이 세게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선 이제는 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달 들어서 제일 약세를 보였던 건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바뀌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몰라오고 있고 동남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다들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기업들이 다들 잘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모레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보다 마녀공장 이런 회사들이 더욱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자체적인 공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ODM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인디뷰티 회사들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많이 생기고 더욱더 매출이 올라가면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에 시장은 빠졌지만 화장품 관련주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7만 원 부분에서는 지금 비중도 25% 들어갔으니까요.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7만 원에 한 번 5% 파시고 8만 원에 5% 파시고 이렇게 파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중 10% 정도는 가지고 가도 괜찮다 이번 연도까지는. 왜냐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침투가 되면은 잘 안 바꾸는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성비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산세나 이런 부분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K뷰티 좋지만 내년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7만 원부터 비중 5%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혹시나 손절가를 말씀해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5만 원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K뷰티의 상승기 딱 그 시점 그 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좀 오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뭔가 화장품의 큰 악재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5만 원 이탈한다고 하면 잠깐 물량을 절어내는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약간 투트랙 전략 나는 한국콜마가 좀 이번에 많이 빠지는 걸로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한 15% 정리하시고 그 금액으로 코스맥스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코스맥스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조정도 이번에 덜 받은 모습들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콜마 이제는 정말 올라야 한다, 오를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홀딩해 보겠습니다.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시작해서요. 7만 원에서 5%, 8만 원에서 5%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 남은 건요. 올해 말까지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로 또 손절가를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손절가는 5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또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한국가스공사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53,500원이요. 비중은 10%예요. 네, 53,500원의 비중은 10% 맞으실까요? 예. 네,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지금 자리에서 또 홀딩을 해볼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그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의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저희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조금 뭐랄까 대한고래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장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재료가 슬슬 나오자마자 좀 하락하는 모습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추 계획 유치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주가도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시추 지역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고래 지역으로 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12월 달부터 착수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피팅 관련주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DK락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가스공사가 그럼 언제쯤 올라갈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확실히 돼야 그때 가스공사 탄력을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테마들을 보자면 이게 성공을 하나 안 하나 시추는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부품주, 그거에 따른 건설,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체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지 약간의 한국가스공사는 리스크를 지금은 안고 있는 부분이다. 이 리스크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하는 부분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재에 나올 뉴스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약간 수급도 다른 쪽으로 많이 쏠린 부분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가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 우리가 여기까지 설마 떨어지겠어? 했을 때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왜냐?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진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대가 얼마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5,000원입니다. 진짜. 근데 이 자리까지 버티기가 생각보다 힘들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부분, 거의 고가 대비 50% 정도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고 이 하락 추세가 다시 행보 추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12월 달까지 버티고 거기서 이제는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한국가스공사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드가 되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착공도 하는 모습에도 나오는데 이제 12월 달에 곧 있으면 착공인데 그거에 따라서 부품주들이 좀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35,000원까지 떨어지면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10%예요. 비중 10%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은 35,000원에서 비중 10%를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33,000원 진짜 여기를 데드라인으로 잡은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신 점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테마주 매매하면서 비중 10% 정도니까 다른 걸로 복구할 수 있지 이런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지금 방법이겠지만 나는 추가 매수해서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3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33,000원에서는 진짜 칼 손절을 하시는 게 리스크 회피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 53,000원 부분 이 자리가 딱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 다시 온다고 하면 비중을 가감하게 덜어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응하기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지만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야 하는 그런 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과감하게 손절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35,000원 선에서 선택지를 2개를 주셨어요. 이 지점에서 손절을 하거나 혹은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본다. 그래서 끌고 간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35,000원 선에서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잘 가고 있는 다른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복구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뭐뭐 있습니까? 네,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들 중에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요.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니까요. 요즘 시장 너무 어려워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끝까지 보시면서 또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또는 화면 좌상단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요. 사이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